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0강의 주제는 교재 제5장 교재 제5편 제4장 인적자원관리의 혁신이 내용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융통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떤 그 역량을 극대화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인적 관리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혁신을 추진을 해왔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방형 직위 제도하고 공모직위 제도, 그다음에 그 고위공무원단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개방형 직위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1999년에 IMF 도입 사태 이후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방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혁한 제도인데요. 신공공관리적 인사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라는 것은 이 직위분류제 하에서요. 일정한 직위는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한 피라미드 어떤 계층제적 조직 하에서 각 직위들을 우리가 직무들을 설정하고요. 직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직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직위들을 사람을 채우는 그것이 임용인데, 그 임용에 있어서 이 채우는 방식을 이 일정한 직위는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이렇게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직위의 20%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직위의 20%까지 이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목표이지 딱 20%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개방형 직위는요, 전체 그러니까 대상 직위가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고위공무원단 직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급이 임용되는 이제 과장급도 이제 개방형 직위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이 이제 부처장들이 개방형 직위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 지정을 함에 있어서 최대 2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개방형 직위의 지정 비율은요, 전체 대상 우리 지정 가능 직위 중에서 18.3%가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직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방형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위들에도 적용이 되도록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의 지정 현황을 보면요,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직위가 23,437개 중에서 고작
1.3%만 지자체의 개방형 대상 직위 중에서 1.3% 정도만 지정되어 있는 거 보면요.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한 5% 단계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0.7%인가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뭐 과장급 이상 직위에서는 개방형 직위가 거의 없다라는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 개방형 직위제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직위를 채우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부 충원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그 직업공무원제적 요소를 일부 완화시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임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제 개방형 직위에는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립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의 제고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개방형 직위가 이건 역관제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의 어떤 경직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폐쇄적 임용 구조를 좀 하는 거죠. 완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직위분류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직위분류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직위를 오픈시키는 거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직 직위뿐만 아니라 중상위직 모든 직위를 그 job requirement를 충족시키는, 즉 직위의 요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자격 요건을 잘 갖춘 사람을 매칭되는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배치해서 점직자로 가 되게끔 만드는 거, 이것이 직위분류제의 아이디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직업공무원제를 실시하는 그 제도 하에서는 직위분류제를 실시하더라도 그것을 외부 충원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직업공무원제는 폐쇄 임용 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직위분류제를 실시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즉 공직의 임용의 폐쇄성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위직은 이제 하위직이나 이렇게 중하위직,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7급, 그다음에 고등고시라든지 5급의 이제 임용까지는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개경쟁 채용으로. 근데 4급 이상인 경우는 그 하위 직급에서 승진하는 방식으로만 올라가서 채워지는, 즉 폐쇄형 체제를 이렇게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런 상위직 직무들, 그러니까 4급에서 1급까지 이런 그 상위직 직무에 대해서 외부에서 충원되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개방형 직위제도이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제도는 직위분류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면서요, 직업공무원제의 요소를 일부 완화시키자, 오픈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미국의 SES 제도하고 좀 비교를 하세요. 미국에서 이제 그 카터 행정부에 의해서 1970년대 만들어진 이 고위공무원 단체가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라는 제도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이렇게 양분됩니다. 이 경력직이 보통 90%고요. 나머지가 10%가 이제 미국 SES에 이렇게 인적비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경력직은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요. 민간인도 다 충원될 수 있는 겁니다.
비경력직도 이제 민간인도 다 충족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경력직으로 지정된 직위에 들어가면요, 그것은 신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경력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의해서 일정한 경력 경로를 밟아갈 수 있도록 관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재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경력직인 경우는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좀 역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공무원들은요, 원칙적으로 단기 근무예요. 이제 법에 의하면은 최장 5년에서 그다음에 최단 2년 이상 이렇게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즉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무원 분류상, 공직 분류상 그 계약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모든 계급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방형직이라는 거는 계약직 공무원의 형태로 운영이 되지만 지정 대상 직위, 즉 일정한 직급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개방형직위를 단순히 그 계약직으로만 묶어놨다라는 거, 형태를 한 것은 상당히 개방형직위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경력직으로 해가지고 오픈, 외부에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SES로 들어와서도 경력직으로 들어오면은 경력 트랙을 밟아가지고 직업공무원처럼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 전체 직위의 90%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개방형직이면은 여기 전체 예를 들어 18.3%에 되는 고위공무원단 안에 있는 이 개방형직에 들어와서 민간인이 외부에서 이제 경쟁해서 들어왔을 경우, 이것은 원칙적으로 단기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 3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공무원을 자기가 평생의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경력 관리 차원에서 한번 모 부처 과장이나 모 부처 국장급을 내가 했다, 라는 어떤 이력서상에 들어가는 어떤 경력 하나로 이렇게 딱 관리하고 나와서 민간에서 또 활동하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쭉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배타성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 개방형 제도는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민간의 어떤 전문가, 이걸 확대하자라는 거거든요. 자, 미국에 있어서 이제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와 같은 카터 행정부 시절에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처럼요. 영국에서는 시니어 시빌 서비스 라는 제도가 이제 1996년 메이저 수상 시절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영국의 전통적으로 계급제 기반이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신분제적 요소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직업공무원제가 정착이 돼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경직성이, 내부적인 어떤 이 배타성이 강했다고요, 외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안 오고 비전문가, 제너럴리스트 중심의 행정 체제가 운영이 되면서 낭비되니까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계급을 폐지하고요, 이 고위공무원단 SCS 안에서, 이게 이제 SCS는 보통 5등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과장급 이상, 전체 공무원의 약 0.7% 정도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전체로 하나의 풀로 묶어가지고 그냥 자유자재로 부처라든가 이런 걸 통합을 해가지고 임용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들어오게 해가지고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에서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 이렇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경력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임용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거든요. 그러려면 전문성 강화되려면 여기가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력 트랙을 안 만들고 그냥 단기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나가라 뭐 이런 시스템인 게 현재 개방형직위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단기 트랙으로 한 2, 3년 있다가 나가는 그 사람들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도움을 될까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력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부는 그냥 개방형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수단 정도에 머물지 않냐. 이게 현재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그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방형 직위제도와 함께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또 공모직위제도예요. 공모직위제도는 이것도 역시 그 이렇게 4급 이상 공무원, 보통 과장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요거는 이제 기관을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 민간인이 응모할 수는 없고요. 범부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식경제부다, 아니면 기획재정부다, 안전행정부다, 뭐 국세청이다 이렇게 그 각 그 기관들이 있으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특정 그 공모직위 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여러 여타 부처에서도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응모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모직위는 그 전체 대상 직위 중에서 그 30%까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개방형 직위제도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하나의 그 개혁적인 인사제도가 이제 고위공무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벌써 그 참 오래됐습니다. 그 2006년부터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해서요. 지금 현재 약 그 1,500여 명 정도의 고위공무원단이 그 풀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사관리 체제에 있어서 이 전통적인 계급제, 계급제 요소를 이제 완화하고 특히 이제 고위직이죠. 고위직에 대한 것을 완화하고서 그것을 풀로 관리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고위공무원단은 이제 우선 그 해당 직위는요 1-3급이에요. 1-3급 고위공무원단이 적용이 되고요. 3급 부이상간 과장급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쪽 개방형 직위라든가 공모직위하고 차이점은요. 여기는 4급 직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급 공무원도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수직제라 그래가지고 과장급에도 상급이 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런 그 체제에 의해서 과장급 중에서 상급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포괄해서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교육행정기관, 뭐 부교육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급이 폐지된 거예요. 계급이 폐지된 대신에 직무 등급이 들어온 겁니다. 계급 폐지고요. 직무 등급이에요. 계급은 인적 요소였거든요. 직무 등급, 그러니까 이 포지션 그레이드입니다.
그레이드는 하나의 이건 직무를 평가해서요. 직무의 난이도와 곤란도, 책임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값으로 해서 보수 수준을 책정해 놓은 것이 직무 등급이에요. 예, 현재 초기에는 5등급으로 나눴다가요. 현재는 가나에 2등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2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무 등급은 굉장히 단순화되었죠. 그러면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그 보수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연봉제로 운영을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수 차이가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급을 차이를 놓아가지고요, 계급을 세분화해서 차이를 놓아가지고 계급별로 거기서 이제 호봉을 결합시켜가지고 보수 차이가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가졌던 데 반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가면서 계급이 없어지고 직무 등급은 단순화되고요. 그럼 보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다 기존의 1급 공무원이든 상급 공무원이든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계급이 없어지니까 그 풀 안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은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떤 직위의 보직 발령이 났을 때 그럼 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물론 직무 등급에 따른 보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거 플러스 자기가 그 직위를 수행한 결과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해서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가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이런 연봉 체제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어떤 시니어리티 룰, 그러니까 그 경력이 긴 순서대로 이제 보수를 많이 지급하던 이런 그 계급제적 이런 요소에 있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공공관리적 기법에 의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분 보장상에서는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부분이. 그리고 이제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 또 이 고위공무원하고 관련된 것은요, 인사심사제도입니다. 이 인사심사 절차라는 거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이제 신규 진입하거나 아니면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그 신규 채용이나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될 때, 인사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인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하고 이제 역량평가를 통해서 적격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이제 인사심사를 거쳐가지고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오는데요. 그 인사심사 이외에요, 이 고위공무원단 관련한 것이 이제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계급제 하에서는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상 어떤 공무원의 어떤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무원을 임의로 면직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적격심사에 의해서요, 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두 가지 형태의 그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기적격심사하고 수시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이 적격심사라는 거는 이 고위공무원단 안에 재직하고 있는 그 공무원이거나 뭐 파견 휴직 뭐 이런 그 형태로서 이제 인사관리되고 있는 그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능력이라든가 성과가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을 때 이자를 이제 그 부적격한 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내는 이런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면은 직권 면직 시키게 되는 것이고, 뭐 직권 면직에 대해서
자기가 이의가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이렇게 제기해서 재결을 받고, 그래서도 안 되면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가요. 이런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적격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최하위 등급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리고 또 무보직자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수시 적격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기 적격 심사의 요건과 하고요, 수시 적격 심사의 요건, 이것이 그 시험에 이미 기출 문제로 나온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상당히 좀 요건이 혼란스럽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굉장히 그 신공무관리적 기법에 의한 어떤 그 개방적 인사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부 요건까지도 좀 암기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위공무원단은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전체 직위를 개방형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직위, 그 다음에 자체직위, 자체선발, 부처 자체선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형이 20%요, 공모가 30%, 그 다음에 자체선발이 50%, 이렇게 범위내가지고 개방형 직위, 그 다음에 공모직위, 자체선발직위로 이렇게 모아서 고위공무원단을 이렇게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위공무원단의 그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가요, 역량평가 제도인데요. 이 역량평가라는 건, 역량이라는 건 이 컴피터스인데요. 어떤 그 조직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개인적 자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기획 능력, 그다음에 어떤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그 비전 제시 능력, 그 다음에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이 역량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역량을 평가를 해서 후보자 교육을 받고요, 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역량을 평가해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로 이렇게 심사해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 훈련 중심이었거든요. 일반 소양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고위공무원단 체제 하에서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교육은요, 이 일반적인 그 액션 러닝 중심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역량 개발을 하고요, 역량 그 평가를 받아서 역량 평가에 통과를 해야지, 합격을 해야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적이었는데, 이제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가 지금 그 제도가 그 6가지 역량평가 요소에 대해서 각각 그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평가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최상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평균 점수가 보통, 즉 중간점이 2.5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편입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역량평가 불합격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거든요. 이제 계급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고위공무원단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제는요,
200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우선 그 직무성과 계약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목표관리제 체제였어요. MBO요. 그래서 성과계약제로 바꾼 겁니다. 기존에는 이 MBO 체제하에서 일종의 이제 4급 이상들은 보통 MBO라 그래가지고 근무성적 평정의 방식이 이렇게 목표관리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관하고 부하가 목표를 협의해서 같이 설정을 하고요. 수시로 목표를 수정 보완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도 이제 그 같이 그 상관하고 이제 피평정자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성과계약제로 가면서요, 이제는 이건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물론 평정자하고 피평정자, 즉 하고, 그러니까 상관하고 부하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지만 이 전략적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략 목표, 그 다음에 수행 방법, 이런 것을 포괄한 그 전략 기획서를 작성하고요. 그 전략 기획서에 따라서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관장하고 고위공무원단에 구성된 이 고위공무원들하고 기관장하고 성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성과 계약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급 이상, 국장급 이상이라고 그러죠. 고위공무원들 3급 이상은 보통 성과 목표로서 한 대여섯 개, 5, 6개 정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급들은 보통 한 4, 5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하고 그것들의 측정 지표, 산출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4급 이상의 이제 근무성적 평정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직무성과 계약 제도예요. 이거를 통해서 보수를 연봉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정착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의 기본 취지가 폐쇄적 임용구조, 그다음에 계급 체제 하에서의 경직성, 비전문성, 제너럴리스트 중심의 비전문성,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좀 경력 개발도 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관리 능력도 이렇게 향상시키고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운영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나라 각 부처 중에서도 좀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부처, 힘 없는 부처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니 뭐 이런 쪽에 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이런 결정 부서들, 그런 쪽들이 이제 좀 힘이 있고요. 그러면 그쪽 출신들의 고위공무원단들은 좀 본부처 차원에서 이렇게 임용이 되는 것이니까 좀 더 우대되고 더 좋은 직위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세력 면에서 좀 약한 그런 부처 출신의 고위공무원은 이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임용 과정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급 공무원부터는 이제 정치적 신분보장을 이제 사실상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2급까지는 신분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적격심사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연봉체제 하에서 상당히 신분불안 요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을 좀 훼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용돼서 오히려 이 고위공무원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요, 미국의 SES라든가
영국의 SCS 보면요, 미국이 뭐 이제 직위분류제 체제에서 뭐 역관제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되지만 상당히 민감 부분들을 대거 등용을 해서 경력적으로 관리하고 여기도 행정의 전문성을 상당히 향상시키려는 측면이 있고요. 영국도 전통적인 계급제의 일반 행정가 중심에서 민간 부분을 대거 도입해서 이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그 취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고위공무원단 제도는요, 과연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취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개방형직위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기서는 계약제로만 운영되고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트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민간 부분에서 여기로 투입이 돼서 경력 관리로 들어갈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고 사실상 공무원 중심의 폐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의 개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미국의 SES나 그다음에 영국의 SCS의 그런 그 운영 방식을 많이 그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혁신적인 공무원 인사 관리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